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째인 20대 여성이에요. 결혼 전과는 달리 제 남편이 많이 변해서 사기 결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근에는 함께 사는 반려견인 9살 강아지에게도 관심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결혼하고 나면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라며 그러려니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가족끼리 모여 제 남편을 제대로 깨우치게 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어요. 명절이 다가오니 그때 상황이 계속 떠오르니까 제 사연을 적어보게 됐어요. 우리 부부는 같은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으로 만났어요. 처음엔 사회초년생인 거예요. 남편은 무서운 선배이면서도 나를 유일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미운 점 때문에 정말 싫어했었는데 나중에는 그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어 눈에 확 밝혀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남편이 나를 전에부터 좋아했던 것이었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않아서 혼자 속으로만 슬퍼했던 기간이 6개월 넘게 지났었습니다. 업무 중에는 직접적이고 당당한 남편 덕분에 나조차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고백에 응해 남편과 사귀게 되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이상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남편은 회사만큼 집에서도 애는 꽤나 야박한 사람이었어요. 어버이날에도 용돈만 주는 것 외에는 카네이션도 사지 않았고 용돈을 보내주었다고 생각하여 본가를 가려고 하지도 않아서 대신 저가 카네이션을 사서 남편의 본가에 보내주었습니다. 명절에는 아침에 차례만 지내면 끝나는 듯이 여편은 쉬는 날이니 만나서 데이트를 하자는 정도로 소홀히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남자들은 다 그런 거죠. 아버지들도 옛날에 그랬다. 근데 지금은 아버지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결혼했는데도 집에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홀한 게에 귀찮게 간섭하면 그것도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요? 그리고 효자 아들이란 결혼하면 더 힘들다. 평소에 집에 무심한 아들이면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어. 엄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남편이 성실하고 또 나만 좋아해주는 것에 큰 점수를 줬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남편을 사회감으로 점찍어 업고 저는 엄마의 조언을 듣고 그래 효자 아들보다는 무심한 아들이 나았어. 결혼해서 집을 잘 다루면 며느리들이 인정해 줄 거 알잖아. 그러면 또 나한테 얼마나 고무하게 써줄까 생각했어. 남편이 결혼하자며 프러포즈를 해왔을 때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좋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랬던 남편은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대표자가 되었고 장남이자 늦둥이 외아들로서 남편의 자신은 상냥하면서도 무뚝뚝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대신 잘 대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남자가 결혼한 후 성숙해진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남편은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는 선물부터 음식까지 혼자 준비해 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없어 부탁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구하는 남편에게 지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자신을 강요하는 것 같아졌다. 명절이 다가왔는데 가뜩이나 잔뜩 긴장한 저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늦게 낳아서 장애인 장모님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좀 잘 해드려. 나는 아들이라 마음은 안 그래도 서툴러서 못하잖아. 결혼해보니까 이제야 부모님 마음을 좀 알겠어. 내가 정말 무심한 아들이어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고 싶어. 저는 결혼하고 철이 든 남편을 탓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왜 하필 지금, 그것도 자기는 서툴이니까 나한테 대신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남자는 저에게 자식된 돌이 어쩌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이도 있으셔서 이제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으실 것이라 연결해 쓰기 전에 우리 집에 가셔서 엄마 대신 음식을 좀 해주는 건 어떨까요?
회사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면 명절 전에 우리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자. 우리 엄마께서는 아마 매우 감동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둠져서 자기 엄마가 감동할 일을 왜 나에게 부탁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이 남자가 예전에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눈을 의심했죠. 그리고 듣기만 해도 열이 뻗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감동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이실 것 같아요? 같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보고 당신 어머니를 감동시키는 음식을 만들라는 거야. 내가 뭐 할 줄 아냐? 그리고 말이 왜 그래 자기는 며느리 자나면 뒤돌이 몰라 장인 장모님도 아마 당연하다 생각하실 걸 뭐 자기가 우리 부모님께 물어봤어. 뭘 또 그렇게 화를 내냐? 자기가 전에 먼저 그랬잖아. 집에 신경 좀 쓰라고. 그래서 자기 말 듣고 집에 신경 쓰려는 건데 왜 그래, 자기야? 말로 결혼 전이라고 랑 마음이 다른 거야?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입씨름하는 것도 싫고 말 같지 않은 이상한 논리를 듣고 싶지도 않아.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랬더니 그날이 우 남편은 더욱 집요하게 자기 집에 효도를 하려 저를 통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요즘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신다고요. 자기가 좀 신경 써달라고 하네요. 허리가 아프신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엄마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 자기와 이미 통화한 건인데, 근데 나도 해야 해요. 당연하지. 자기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자기는 우리 엄마나 아빠에게 안부자나 한 번이라도 들으시지 않았어요? 아, 그게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몰랐어요. 자기는 원래 좀 싹싹하고. 그건 됐어요. 우리 할 일이면 공평하게 해야죠. 나하고만 둘이 따지지 말고 자기들도 도리를 지켜야 해요. 원래 사위는 백년 손님인데 서로가 불편하다고 하는 건가요? 근데 며느리는 아니잖아. 며느리는 19살이고 19살이니까 눈치 보고 일거리만 잔뜩인데 좋게 생각해야 해. 좋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굴릴까 싫은 거야? 정말 말이나 못하면 저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대리우도에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 계속 이러면 명절이나 뭐고 가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화를 내며 이러면 왜 결혼을 했냐 고 따지는데 저도 그 결혼 그냥 확 물리고 싶더라고요. 요구하신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명절을 맞이하여 시부모 집에 함께 가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웅다웅하는 것이 몇 번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명절이 다가와서 남편의 말도 안 듣는 상황에서 명절 첫날 과일 몇 개를 사들고 시부모 집에 갔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다며 잠자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조차 못하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장을 보러 가자며 제게 운전 대신하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불평등한 대우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로서는 말할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장을 벌이러 나섰어요. 사람 바글바글한 시장 속에서 혼이 쏙 빠진 것 같았는데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대충 얘기는 들어왔지만 명절이라는 것이 정말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리고 나서 일을 시키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원래 할머니가 되시더라도 남녀 상관없이 함께 명절 준비를 하지만 저는 힘든 시간에도 널브러져 자는 남편에게 따지지도 못하면 속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간격을 이용하여 방에 들어가 남편을 깨워서 함께 일 좀 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명절 준비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저는 평소에도 그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장가 갔다고 얘기해보면 우리 엄마가 뭘 생각하겠어요? 이건 다 나를 작게 보는 태도일 뿐이야.
어찌 되었든 나가서 오히려 우리 엄마가 나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를 생각해서 여길 떠나 곳에서 자자는 거다. 그래서 말이야?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말투가 좀 급해졌다면 곤란해지기 마련이죠. 누가 변했는지요? 저는 곤란하다며 다시 등을 돌린 남편의 등을 사정없이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방을 나와서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방금 제가 하던 일을 해주던 중이에요.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곤해서 잠든 사람을 깨우지 마세요. 너랑 나랑 투리하면 금방인데 무화로 차는 사람까지 깨운 위에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남자가 부엌 들락날락하는 건 좀 그렇더라. 원래 남자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어머니가 말하신 대로 남편과 같은 발급을 하는 거라고요. 그야 네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다른 얘기지. 아니, 모자가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게 맞는 건가요?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와 공감이 맞지 않는 걸 생각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니, 모자가 같은 말을 하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있죠. 어쨌든 그날 결국 하루 종일 기운서채 맞이하며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중간중간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 거실에서 쉬러 오셨는데 저는 일어날 쉴 틈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시아버지께서 집에 오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이 시간에 저녁을 드셨다며 밥을 차려 오라 하셨는데 갑자기 메뉴를 부르고 상을 차려야만 하니 정신이 없었죠. 밥상을 차려주고 나서 남편은 잠을 푹 자고 머리도 늘어지게 피곤했죠. 남편은 자기 아버지랑 술까지 마시면서 밥을 먹는데 시아버님이 절에 다가와서 양푼 안에 밥을 비벼서 오시고 함께 먹자며 숟가락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희도 제대로 먹되 차려 먹어요. 전 이렇게 남은 반찬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뭐를 다진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아까운데 맛은 조금 있어도 생깁니다. 빨리 나이프와 포크로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음식물 처리기도 아닌데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함께 처리하라는 시어머니에게 죄송한데 싫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따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화가 나서 밥을 걸어 드셨습니다. 저는 여의치 않은 마음으로 울컥하게 되는데 솔직히 화가 나서 배가 고프다면 모를 것이 없어요. 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든 젓가 남은 반찬을 처리해야 하는지. 다른 며느리들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손 한 번 까딱하지 않는 그 남자들이 왜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한 고마움의 말 하나 없이 그냥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결혼한 저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힘든 명절 첫날을 보내고 나니 허리도 아프고 피곤한데 남편은 그런 저를 두 번째로 우선시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겠다며 남발하지 않을까요? 이제 나가서 놀러 간다고 어릴 적에는 이런 날이 없었잖아요. 보니까 원래 명절마다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나는 지금 혼자 여기 있으래. 여기가 어때서? 여기 자기 시대 기잖아. 그리고 힘들다며 나 없는 동안 편하게 주어. 그러면 나가 올게. 그때 알았어요. 명절이 지나면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싸우고 심지어 이혼을 한다는 것인지.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외출하는 남편을 어이없이 쳐다보다가 이렇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저도 친구를 만나러 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러자 자기도 나가자고 하면서 이 시간에 자기네 나가면 나는 안 돼. 나는 동네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자긴 어디 가는데? 결혼 전에는 명절 저녁이면 나도 친구들을 만났어. 자기도 예전처럼 한다길래 나도 그러라고 했지. 아마 내 친구들도 지금쯤 모여서 한잔하고 있을 텐데 내가 그런다고 자기까지 그러냐. 자기는 며느린데 웃겨 정말. 그래서 하루 종일 했잖아. 자기 맛있게 저녁 먹는 동안 나는 쫄쫄 굶어 있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냐. 말로는 세상 그런 효자 없는 것처럼 하더니
정작 자식인 당신은 뭐 했죠?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야. 나는 그만 꾹꾹 눌러 담았던 화를 터트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안방에서 저희 다투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찬 채로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여자 목소리가 방문 밖까지 들리면 어떻게 타박하셨고 시아버지도 어떤 일을 안 하셨지만 못마땅한 눈총이 여간 따끔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친구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고 저는 서럽기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명절 첫날 저녁을 보냈는데 다음날 새벽 차례 준비로 깨우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듯이 눈이 부은 모습을 보며 너도 참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집와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명절인데 다른 가족 구성원들 앞에서 그런 얼굴을 보이면 좋은 일이 아니야야. 원래 여성이 집안 평화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폭을 받을 거야. 너는 멀리보다 한참 멀었어. 블랑 집에 가서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와서 얼른 3시에부터 하고 오라고 타박을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친정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계만 쳐다보며 춘정으로 가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제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온 남편이 차례를 지낼 때도 일어나지 못했던 2시간이 지나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안 일어나. 조금만 더 잘게.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기다리신다. 나 힘들어서 그래 정말 너무하다. 그리고 꼭 오늘만 날이야? 오늘 못 가면 다음에 가기로 할 거야? 예, 피곤해서 자는 해에 괴롭히지 말고 나와서 어른들이 되실 다과상중 가져와. 어디 갔다가 있더니 다시 지서방탈을 깔아놓고 있네요. 어머님께 죄송한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먼저 친정에 갈게요. 남편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피곤해서 일어나서 뭘 하기 귀찮아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자고 있을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시집와서 잘 몰라서 이런 소리인데요. 자식이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자식인 쟤는 하루 종일 어머님께 비하면서 마치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는 제게 미련하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그저 손끝만 트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어머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야, 성지워.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막말을 하는 거 아니세요? 누가 막말을 했는지 몰라도 너가 자꾸 말할 때 어색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해 어머님이 그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란 생각에 감정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지만 명절 때나 무슨 상관이냐고 너무 큰 소리를 치며 심각한 태도를 취하네. 그래서 나도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너도 오늘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가 배고파 일어나 보면 어떨까? 굶어서 쓰러질 것 같아. 너가 식사를 거스르면서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을 처리하라는 건 다소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머니는 우리 식구를 위해 배려하는 분이시다. 어쨌든 나는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받으면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길로 시부모님 집을 나왔어요. 명절 때 인사를 하러 온 친척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고 시아버지까지 뒷목을 잡으시면 쓰러지는데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친정으로 가서 펑펑 울며 어제의 일은 물론 9시간 동안 남편과 지냈던 불화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이제 막 시집간 딸이 명절에 우는 소리를 듣고 이혼한다고 하니 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친정에 바로 치웠어요. 그러자 시집 남편은 자빠져 자고 밤에는 친구들을 만나 놀다가 들어와서 오늘만 많이 마셨습니다. 우리 집에 뭐 하러 가자면서 확실하게 질러서 그냥 왔어. 아, 너 이 차로 시집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이제 막 며느리가 돼서 그걸 내비추고 왔어. 여보, 유래가 우죽하면 그래. 알겠어? 이 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못 쓰겠네요. 여보, 그러면 정말 이혼이라도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는 게 아는 거, 원하는 게 무섭다고 애를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이 서방 보고 오라고 해봐. 말이라도 해보게. 엄마, 그 사람 퍽이나 오겠다. 내가 진짜 사기 결혼당했어. 주둥이만 효자고 몸뚱이는 부르자 나, 지가 하고 싶은 효도를 나한테 강요하니까. 부모님 앞에서 그러니까 서러움에 폭발했고, 부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들어가 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라리 그냥 집으로 가면 좋았을 텐데요. 괜히 친정에 와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쳤다고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 연락 없이 명절 당일이 지나고 하루가 지난 연휴도 지났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서 출근을 했는데 회사 출구에선 남편이 먼저 나를 마치 투명인처럼 무시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니 남편이 급히 차를 찾았어요. 자기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우리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을 때 나는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뭐, 큰일이네요. 이 상황에 미팅을 생각하는 건 미안해요. 하지만 자기는 같이 가지 않겠어요. 나는 회사에 있어야 하고, 자기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면 되지만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오늘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어. 여기서 면회를 따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오늘 중요한 일이 없다면 자기가 가도 될 것 같아요. 너야말로 우리 엄마를 사회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억지로 행동하는 남편을 보고 결심했어요. 이 남자와는 하루빨리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네요. 비록 이렇게 유지 못할 결혼이라도 조금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대로거든요. 더 살아간다는 시대표도는 물론이고 보람도 없는 돌이 많아다.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길길이 난리를 쳤고 자기가 병원에 갔다고 주장했는데 자기가 병원에 간 것에 불만인지 아니면 제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 불만인지 남편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일도 바쁘고 남편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 전화를 모두 무시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면회에 안 간다며 짜증을 내며 저를 만나러 친정에 왔더군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저희 부모님에게서 며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딸이라고 험담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옹호해주는데 우리 엄마도 남편의 행동에 실망하여 남편 앞에서 갑자기 장롱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어 던졌습니다. 딸의 불평이 있었더라도 헤어질 만큼의 이유가 있을 때만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며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이 있었는가 자문하는 건가요? 말을 하다가 내가 지나치게 연민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 딸 대신 나가게 둬야 하는가 등의 안 한 말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라는 막말이 나왔지만 장모님으로서 어떻게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면 원래 여자는 슈가먼 이야기잖아요. 장모님이 자꾸 지원을 받아주니까 지원이가 우리 집에 더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그래서 난 내 딸 출가 외인이라고 내칠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냥 위원회 딸자식 정성 들여 곱게 키워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쩌고. 여보음 당장 쓰라는 것인가 내 집에서 나가가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네 부모님한테 뭐 하고 살면 되지 않나? 장인어른,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바람을 피워왔나요? 도박을 했나요? 아니,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눈 봐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왜 내 딸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며느리가 아니고 여자로서 내가 딸의 행복을 바래요. 니네 집 종로로 닭을 바라지 않아서 당장 쓰지 못합니다. 저와 지원이랑 살 거예요. 누가 맘이든 나는 내랑 안 살 거야. 내가 했던 대로 우리 부모님께 똑같이 해야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그러면 생각해 볼게. 전에 말하면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혼인 해지 안 된다는 걸 아셨죠? 그러나 의외로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자의 부모님께 똑같이 해보겠다고 했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의 눈에는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날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매일 아침 우리에게 안부 전화를 해야 하고, 자네가 집에 갈 일이 생기면 그 전에는 우리 집에 오고, 우리 아이가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차내게도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했어요. 명절에는 우리 아이가 굶어가며 하루 종일 음식을 해야 했다는데, 참 난처한 나라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오겠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남편은 끝까지 일이 뭔가 힘들게 하는 것인지 호기심을 늘어놓고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우리 남편은 자기가 거뜬히 할 수 있다는 걸 다 해보면 그런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 자기한테 싹싹 말해놓고 빌라 고개 변을 늘어 놓더군요. 우리 엄마는 이번에 남편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치겠다고 작정을 하셨는지 방에 들어가라고 시키더니 남편을 여기저기 돌려 집안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밥은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꺼내 똑같이 양푼에 넣어 비벼서 줬는데 남편이 인상을 찡그리며 개밥이라고 막말을 했어요. 엄마는 남편의 그 말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 밥을 그냥 쓰레기통에 몽땅 버리시고 다시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켰어요. 남편은 세트 지치는데 엄마에게 할 일도 아닌데 억지로 지어짜서 시키는 거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제 역만해요. 남자가 말이 많으면 못 된다고 타박하는데 그런 모습을 본 나는 시원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날 못살게 만든 남편이 저녁에 방에 들어왔는데 난 친구들과 노는 약속을 잡아서 준비를 마친 채 있었어. 그러자 남편이 대폭발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제 아내의 기분을 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어찌나 기분이 나쁘겠어. 내가 그렇게 했나 봐. 근데 남편은 그날 미안한 줄 모르고 나가서 놀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너무 맴이 아팠어. 그리고 다음날 눈이 부어있을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신세를 빌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자기도 마음을 바르게 가꾸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취급받고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머니께서 그러라고 하셔서 나는 이쯤 되면 남편이 필요 없으니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어 던져주려고 했는데 남편 앞에서 두 무릎을 가지런히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처음에는 장모님이 괜히 오바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일도 일이지만 자기는 늘 씻는데 나는 계속 우리 집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였어. 미안해.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겨우 하루 만에 멀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댁에 자처해서 일을 했어요. 머리도 스스로 감지 못하는 시어머니 머리를 2번 감아드리고 식사도 모든 것을 일일이 챙겨드렸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은 그냥 제 친정에 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모습이었고 급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사정조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 효도하고 싶다며 나는 이제 좀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남편에게 말했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친 놈이었어. 인정해.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못할 것을 자기한테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아니, 우리 앞으로 효도는 알아서 각자 자기 집에서 하자. 어떠냐? 라고 말하며 남편은 마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잔뜩 기대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났어요. 진작에 그럴 것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유도를 저한테만 강요하던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고소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가 허락하에 효도는 스스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각자 집안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일도 없고 함께해야 하는 일이나 부탁해야 하는 일에는 미리 먼저 이야기하기로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규칙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내던진 이혼 서류가 아직도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유용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 사실, 왜 장롱에서 나왔는지 엄마께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여자들은 이야기 한 장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니와 아빠가 계속 좋았던 깻잎의 이날은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굴러기를 넘기고 그러더라고.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평생 사이좋게 지내주시는 줄 알았는데, 부부 사이의 일들은 부부밖에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그 말이 그날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결국 엄마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 선에는 이해의 제곱을 넘겨주었고 지금은 큰 불평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당한 것도 아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은 신용 없이 부모님을 챙기게 되어서 친부모님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그런 제에게 고마워하며 저희 부모님을 잘 대해주게 되었는데 어쩌면 남편과 제가 기대했던 것이 결국 이란 게 아닌가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남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명절이 대체적으로 사라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대부분 음식 준비를 마치고 가족이 모여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즐거운 일이거든요. 솔직히 이것이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그냥 능숙한 사람들이 빨리 끝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네 덕으로 좋은 것들을 배웠어. 전에 너한테 강요했던 것들에 정말 미안해. 이전에 넘어져서 병원에 갔을 때마저도 너를 괘씸하다 생각하곤 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들이 왔으니 됐지. 바쁜 너까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처럼 요즘은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또한 반가운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명절 당일 차례가 끝나면 당연히 우리 친정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자신이 백년 손님이 될 때는 대접받을 거라고 했던 남편은 이제는 우리 집 아들처럼 지방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싶네요. 둘러봤어요. 아무래도 그때 엄마가 집안일을 아주 혹독하게 시킨 후유증이겠죠. 이리가나 저리가 나 한양에만 가면 된다고 과장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제 결혼 생활이 평등한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 명절이네요. 누가는 편안하고 누가는 어려운 것을 느낄 수 있으므로 불공평한 명절이 아닌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제 글을 마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께서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